들어가도록 할까요? 네. 모의고사입니다. 4회. 책 진도보다 좀 빨라가지고, 우리 복습하는, 예습하는 차원으로 한번 봅시다. 지하구 하지 않는 기준은 지하구에 하지 않는 기준이 시험에 나왔어요. 가장 최근에. 그래서, 그래도 좀 더, 한 번 더 여력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 싶어서 시험에 냈어요. 그래서 지하구 하지 않는 기준, 연소방지제하고 특례사항. 연소방지제라고 하는 명칭은 이제 화재가 확대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기구류,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되겠지요. 특례사항들 뭐가 있는지 요약된 거니까 연소방지제. 지금 보면 테이블일 때는 어떻고, 그죠? 산업표준 어떻게 맞춰가지고 넣어라.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특례사항도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특례사항도 기존에 설치돼서 강화된 기준 적용하면, 그죠? 특례사항을 적용해라. 밑에 보시면 특고압 돼 있었을 때 어디까지, 그죠? 감지기 설치하고 어떤 감지기 설치해라. 붙여놓고요. 그리고 곤란하다고 하는 범위에서는 예외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사항들도 보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체크하면 지하구는 시험에 얼마 전에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보시고. 지하구는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됩니다. 앞쪽에서 특별관리라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특별관리되는 방금 전에 프린트 나눠준 거에서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다, 그죠? 5페이지에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하면 전력구 통신부에 대한 지하구가 있어요. 보입니까? 전력용 통신용 지하구. 전력용 통신용 지하구가 있어요. 전력용 통신용 지하구. 여기 정의를 보면 정의가 개정됐어요. 어떻게 개정됐습니까? 과거에 이제 지하구는 높이하고 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이게 이제 1.8이고 높이가 2m 되고 길이가 500m 되고 50m 되고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기억해 보세요. 설치유지법에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라면 얘가 500m, 길이가 500m 이상인 놈만 됩니다. 폭이, 높이가 1.8, 2m 이상인 거였으면 됩니다. 이렇게 했었어. 그죠? 그리고 밑에는 50m 이렇게 이상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력용 통신용 지하구가 기타가 얘였어요. 기타가 뭡니까 하면 가스, 냉난방 이런 거였거든요. 난방. 과거법입니다. 근데 법이 개정됐어요. 법이. 왜? 아현동에서 통신구 굉장히 짧았었거든요. 거기 불이 나버렸어. 가연물은 있으나 점화원이 없었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빼. 뭐가 빠졌습니까? 이렇게 빼. 이해됩니까? 어떻게 빠졌을까요? 전력용 통신용 규모에 제한이 없어요.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전력용 통신용 지하 9면 무조건 적용받게 돼 있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1.8, 2m, 50m는 얘만. 그래서 규모의 제한 자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얘만 들어가면 그냥 위험한 거예요. 이해해 놓으세요. 규모가 없어요. 꼼꼼하게 한번 봐놓으세요. 넘어가 봅시다. 자, 포 들어갈 건데, 포는 엄청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따지지 말고, 자, 포는 어디다 씁니까?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 어디다 써요? 포 어디다 쓰죠? 포는 안 쓰고 싶습니까? 자, 포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그럼 포가 어디에 쓰는지만 알면 포가 가져야 되는 특성을 이해하게 돼요. 포는 어느 화재 씁니까? B급 쓰죠, B급. B급 유류에 대한 화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B급. 그죠? 겁도 엄청 많이 나겠네요. 유류, 첫 번째. 열 방출률이 높다, 그죠? 열로 시작되는 건 다 높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겁나 빨라, 유동이 너무 빨라. 진짜 빨라요. 열 방출률, 열유소, 다 빨라. 다 커. 그 유동도 빨라.
그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물보다 더 가벼워. 그걸 비중이라고 부르죠. 비중이 낮아요. 여러 뭐 기체 비중은 또 겁나 높아. 기체 비중은 높아. 그죠? 이게 더 중요한 거 있지. 색깔 좀 바꾸더라도 이해해서 보세요. 이렇게 봅시다. 네 번째, 간혹 좀 골치 아픈 게 수용성이 있어.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제 포는 불 끄려면 포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포밖에 없냐 이 새끼야. 이러면서 여기 딱 보면 이게 걸리네요. 물은 안 되겠네. 비중이 물보다 더 작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순간 물 위를 타고 넘어가죠. 그래서 물로는 절대 안 되겠어. 되겠죠? 유동이 겁나 빠르네.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화살 필요한 거지. 야, 포가 뭐가 필요하냐? 내열성이 필요하지. 내열성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내열성이 없으면 뭐가 되겠어? 포가 다 깨지겠네. 그럼 뭐가 생긴다고? 가장 피해 넘버원죠. 링파이어 생겨요. 링파이어 도대체 뭡니까? 가운데로, 이 탱크가 왜 노란색으로 탱크를, 이런 탱크가 있는데, 그죠? 탱크를, 원래 이제 포는 가장 기본에 어떤 식으로 집어넣습니까? 가운데로 포를 퍼부어요. 포 나오죠, 포. 안에 있던 불이, 그럼 어디로 몰립니까, 불이? 포를 싫어하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거야. 이렇게. 그죠? 바깥쪽으로 테두리에 철판을 녹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용기가 기울어지면서 막 기름이 다 새어나와요. 이 부분을 링파이어라고 불러요. 불의 모양이 링이죠, 링. 이해해 놓으세요. 그 어떨 때 생깁니까? 이 포가 이 지금 화염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죠? 확 덮어버려야 되는데 못 이겨낼 때. 그래서 내열성이 떨어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열성을 가져야 되는데 내열성이 부족해지면 생겨요. 내열성이 부족할 때 링파이어가 생깁니다. 문제점이에요. 그럼 어떤 포들이 내열성이 부족해요? 어떤 포가 있는지를 모른다, 이 자식아. 포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뭔 포를 얘기하라고. 포 종류만. 이름에서 한번 그런 느낌 나는지 한번 보세요. 담배포가 있어. 담배포. 수성막포가 있네. 이렇게 원래 단합불수로 이렇게 적는데 담배포, 불화담백, 담배포, 그리고 수성막포, 합성계면 활성제포, 합성계면 활성제포, 그 다음에 내알콜포, 콜포 이렇게 돼 있어요. 포가 4개 있어요. 여기까지 있다 생각합시다. 그죠? 여기 담배포, 불화담배포, 수성막포, 합성계면 활성제포. 원래 단합불수 이렇게 많이 외웠었어요. 그렇게 외우는 이유는 또 있고, 여기서 어떤 놈이 이렇게 나눠요. 얘는 어떤 라인들? 담배포 라인이에요. 얘는 계면 활성제 라인이에요. 활성 라인. 어디가 좀 만만해 보입니까? 여기 또 다른 놈이죠. 얘들은 뭡니까? 수용성 여부예요. 이렇게 수용성 있을 때 없는 라인들이에요. 어떤 놈들이 더 불에 더 견딜 것 같습니까? 어떤 놈들이? 담배포 역시 똑똑하시네. 역시 우리 반은 역시 내가 믿고 있었지. 자, 담배포 라인들이 훨씬 강해요. 담배포 라인들이 강해요. 담배포 라인들이 링파이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생기는 놈들은 불에 강하고 안 강하거든요. 수성막이라 이렇게 합성계면 활성제포는 겁나 많이 생겨. 잘 봐놓으세요. 내열성이 엄청 뚝 떨어져. 유동성이 필요하네. 유동성 어떤 놈이 좋을까요? 그럼 유동성, 그죠? 대표적인 유동성이, 얘네들은 열에 엄청 강해. 그런데 겁나 느려. 안 가, 끌어. 겁나 빠른 놈들. 그죠? 그래서 요 2개가 빨라요. 요 좀 헷갈리겠지만 요 2개가 빨라요. 얘네들
담백포에서 많이 개선한 놈이거든. 여러 성질들이 개선된 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유동성이 좋은 놈은 불화담백포, 그리고 수성막포. 수성막포는 내열성이 엄청 떨어지네요. 그죠? 이렇게 넣고. 그 외에 이제 한번 보면 되지. 수용성일 때는 해결은 누가 합니까? 저기 내알콜포가요. 알콜포 또는 내알콜포.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얼마큼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나누고 여기까지는 주로 무슨 급? B급이었어요. 야, 그런데 이제 A급도 가능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 A급을 끈다는 말은 주차장에서도 불 끌 수 있는 거를 생각하면 되죠. 주차장에서도 불을 끈데 어떻게 하면 포에 대한 팽창비를 크게 하자는 거지. 그죠? 자, 보세요. 5번 팽창비로. 팽창비는 뭡니까? 포 요만큼인데 이만큼 뽕! 거품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야. 이게 이제 거품이 커지는 게 아니라 거품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야 돼요. 얘를 조밀한 거품 많이 생기는 거예요. 팽창비에 따라서 국내는 저발포, 고발포를 해요. 그죠? 우리 지금 나와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팽창비는 잠깐만 적어보면 국내는 20배 이하, 이건 그죠? 80에서 250, 1000까지 가요. 500, 그리고 250에서 500. 여기 적혀 있으니까 보고하면 됩니다. 1종, 2종, 3종 이래 있어요. 얘네들을 고팽창비, 고발포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거의 쓰고 있는 99%는 또 뭡니까? 라면 저예요. 저가 다 99%예요. 무슨 말입니까? 얘네들 다 얘네들 다 저발포를 쓰고 있었어요. 저발포. 몇 배까지 부풀어 오르는 거 보세요. 요렇게 해서 포 수용액을 이만큼 집어넣었어요. 그럼 거품은 얼마큼 나온다고? 거품은 최대한 8배 정도 나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이해됩니까? 요거 갖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포 수용액. 포 수용액이에요. 포 수용액이 뭔데? 포하고 물. 막 이렇게 흔들었더니 거품이 막 생기는 거야. 이 거품은 포.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몇 배 정도 부풀어 올랐냐? 수용액 대비 한 8배 정도 부풀어 올랐는데, 그럼 얘를 저발포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저발포. 흔들었더니, 거품 놀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뭡니까? 세제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 보면 거품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되지. 8배면. 그죠? 응? 무슨 20배? 법은 그렇고, 실제 쓰는 거는 이 정도밖에 안 돼. 해봐도 8배 넘는데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배 이하가 법으로 저발포라고. 그죠? 그런데 요까지 다 하니까 B급은 잘 잡아. B급. 그런데 공간을 꽉 채우는 느낌은 불가능한 거예요. 야, 이거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고발포. 야, 약재 보니까 어떤 놈만 되냐 이런 거지. 한 놈밖에 안 돼. 한 놈밖에. 좀 안 쓴 놈 있지 않습니까? 합성계면 활성 제품. 합성계면 활성 제품입니다. 합성계면 활성 제품은 고발포까지 쓸 수 있어요. 고발포까지. 한번 봐놓으세요. 요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팽창비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 나와 있죠? 수용액 대비 거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최적의 비예요. 이해됩니까? 요거 포 수용액분의 전체 포에 대한 양. 몇 배냐? 8배 정도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팽창비를 따지고 국내외로 정리할 거다.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 요까지가 이제 약간 관리사까지 개념이고요. 밑에 있는 내용들 별표 하나 더 쳐놓을까요? 요거 별표 치세요. 별표. 발포 배율하고 소방하고는 어떤 특성에 대한 관계가 있을까?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시간, 발포 배율, 내열성, 유동성 이렇게. 그래서 정리는 요거. 시기상으로 한번 보고 가셨어야 될 시기 같아서 요것도 퇴근 문제로 정리할게요. 퇴근. 그래서 관계가 발포 배율이 높으면 하는 시간은 어떻고 각각이 가지는 내열성, 유동성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거 한번 적어보자는 거지. 보세요. 넘어가고 포의 혼합 방식 네모 한번 쳐볼까요? 3번에 혼합. 포를 어떻게 섞을 거냐는 것이.
어떻게 섞을 거냐? 자, 포를 어떻게 섞을 거예요? 이런 거지. 자, 포수용액이라는 게 있고, 포수용액인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외력을 통해야지만 뭐가 되느냐? 거품이 만들어지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갖다 우리는 혼합 방식이라 부를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 루틴을 혼합기라 부를 거예요. 혼합기. 이 혼합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는 거지. 그죠? 포수용액 안에도 포수용액은 물하고 포가 같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섞을 거냐? 포수용액이라면 또 헷갈려 하실 수 있어서 포원액이라고 부를게요. 포원액과 물을 어떻게 섞을 거냐?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힘을 받게 되죠. 압력을 받든지 에너지를 받게 돼요. 이 에너지 좀 이해하세요? 그러면 거품이 막 나와요. 이렇게. 거품이 막 나옵니다. 이게 포. 어떻게 섞는 게 좋겠냐? 그죠? 지금 나와 있는 ILBP라는 방식이 있어요. ILBP는 쉽게 이해하면 요 그림 볼게요. 물 나가는 라인 하나. 물 나가는 라인 하나예요. 포 나가는 라인 하나. 그림 좀 어려운데 볼까요? 이건 더 어렵습니까? 뭐 이게 좀 더 쉽다라고 생각합시다. 상상. 물배관이에요. 물배관. 예. 물배관 지나가고 있고, 자, 포배관이 따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보이죠? 어떻게 이해할까요? 탱크별로, 탱크가 이렇게 있어, 탱크가 이렇게 한 30대 있어. 30대. 물배관을 쭉 다 돌려서 깔아놨어요. 물배관. 포배관도 따로 깔았어요. 포배관. 이렇게 씁니까? 안 써요. 왜 안 씁니까? 배관을 까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포는 원래 있는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포탱크를 이렇게, 그 위험물 탱크가 이렇게 몰려 있으면 물배관은 다 깔려 있어요. 물배관 깔려 있지. 포는 요렇게 조그맣게 정리해요. 이렇게 정리해서 요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켜놔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포탱크가 담당할 수 있는 범위, 이렇게 잡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다 깔아놓자. 장단점이 있겠지. 그죠?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포가 가까이 있는 조그만 탱크에 대한 장점은, 그죠? 예, 즉시 기동이 늦어요. 늦어진. 근데 얘는요, 바로바로 연결되어 있는 범위가 커서, 얘 좀 더 멀리 있는 놈 있죠, 예를 들어서. 요런 것들. 아니면 더 멀리 있는 놈까지 커버하면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거 최대한 없앴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래서 기본으로 보면, 탱크 양이 많으면 위에 있는 ILBP가 효과적이고, 소형 탱크, 한 탱크 5대밖에 없다, 위험물 제한 탱크가.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이득이지. 그래서 대형화되면 얘가 답인 거야. 한 번밖에 안 나와서 내가 냈지. ILBP는. 그죠? 이거 상세히 한번 설명할 거예요. 다시. 보고 넘어가서 정량폼. 이걸 봅시다, 이거. 혼합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방식을 썼습니까? 라면 두 가지거든요. 혼합기는. 차압 혼합 방식 같은 게 있고, 비례 등등이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면, 물 얼마에 원액이 얼마큼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게 제일 필요하거든요. 규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요거 갔는데, 처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처음에 이제 딱 쭉 지나가서 나 보니까, 여기 포를 열어봤어요. 예. 커피 들고 오는 모습도 멋있습니다. 제 거지요? 텀블러구나. 네 거군요. 예, 소소합니다. 여기 보면 물이 있어, 물이 99%인 거라, 처음에. 포는 1%밖에 안 갔어. 그럼
그럼 포거품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 큰일 나.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이게 비정상이죠. 비정상. 정상은 물이 97%. 97%. 그리고 포가 얼마? 포가 3%, 6%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원활한 포가 나와요. 야, 이거 지금 만들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정하자. 물이 나가는 양에 비례해서 포가 나가게 딱 만들어주면 제일 좋겠네. 그게 뭡니까? 정량품이에요. 양의 동그라미 하나 쳐볼까요? 양. 여기다가 양. 이상하게 적었네. 양. 그래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돈 좀 있는 유류회사는 다 이걸 쓰고 있어요. 뭐 도시공사, 도시가스공사 뭐 이런 거 있죠. 예, 뭐 정밀 이런 쪽, 과학 쪽 이런 쪽. 예. 그럼 이거 비쌉니까? 이 형태를 정량폼, 정량 나오게, 그죠? 비싸나요? 요 장비 구축 비용을 뭐 배관 따져서 다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 얘는 그냥 대당 무조건 1억 이상이에요. 1억 3천짜리 이런 것들도 많고 2억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 좀 있으면 무조건이에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섞는 방식을 비교를 잘해놔서 추천하는 답안이죠. 일반적인 섞임, 정량 섞임. 이렇게 비교를 잘해놨어요. 넘어가서 볼까요? 자, PBPK입니다. PBPK는 뭐냐? PBPK는. 이건 지난번 문제풀이 할 때도 좀 더 상세히 설명한 대로 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가스는 똑같이죠. 이렇게 한번 이해 흐름만 좀 이해합시다. 지금 우리 과정은 세밀한 답은 이 답을 참고하고 좀 이해하고 안 되면 학원 수강하고 이러면 되니까. 자, 첫 번째. 가스가 CO2가 있어, CO2가 진짜 좋아. 그죠? 좋죠. 근데 단점이 뭐랬어요? 뭐, 사람이 죽네? 사람이 죽어, 사람 동상도 걸리고. 맞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근데 왜 쓴댔어요? 왜? 불 끌려고. 자꾸 우리 수업을 지금, 우리 지금 불 끌려고 지금 소방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숙사 달라고 하는데 지금 불 끌려고 맞지? 어떤 불까지 꺼진다고? 신부하지. 합격. 방금 전에 내가 나가십시오 하려다가 합격. A급의 신부까지 꺼진댔어. 뭐 할 때? 전역으로 투입하면. 전역 방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전역으로 투입하면 신부화재까지 잡을 수 있어서 CO2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생기네요. 하나 더 적읍시다. 어떤 문제점? 환경오염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오염. 맞습니까? 대표적으로 예가 있는 것들 뭐 많죠? 기타 등등등등등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온난화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오는 거지. ODP 그죠? GWP 가져갈 수밖에 없네요. 고민이네. 그래서 그 다음에 불은 정말 잘 꺼지는 놈이 있었어요. 할론입니다. 할론은 완벽한 약재에 가까워요. 진짜 너무 잘 꺼져. 단점은요. 불꽃이 없으면 꺼지지 않아. 신부의 적응성이 없어요. 신부화재에서는 불이 전혀 안 꺼져요. 그런 단점이 있구나. 더 큰 단점은요. 뭐 얘는 사람을 잡아. 사람은 어떻게? 열분의 생성물, 독성 물질로 잡아요. 독성. 또 환경오염. 둘 다 가지고 있네. 야, 개선해야지. 그죠? 예. 뭐라고 나왔습니까? 개선했습니까? 야, 빙하가 녹고 있어, 이 새끼야. 잔소리 하는 거야. 빙하가 녹고 있다고. 그 빙하는 작년에도 녹았잖아. 씨부려서 따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네. 이걸 청정하면 좀 바꿉시다, 청정. 예, 청정이는 바꿨지. 예? 그렇지. 나가세요. 예? 수업 끊을 것 같으면 나가세요. 농담이고. 청정으로 바꿨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제 알고 되는 거지. 청정하지 않아. 너 다 속였어. 미안해. 그래서 어떻게? 할론이 원래 두 가지 갖고 있는 걸 정리합시다. 할로겐 화물을 있고 불활성 기체류.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자. 정식명칭이에요. 정식명칭을 그냥 청정으로 쓰다가 외국 거 갖고 온 것들 번호도 다 이거였었거든. 아니었어. 그죠? 할로겐 화합물하고 불활성 있지. 얘네들은 어떤 소화인지만 다 한번 봅시다. 어떤 소화력을 가지고 있느냐 했었을 때 할로겐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부촉매죠. 부촉매. 불활성을 질식
어떤 피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얘도 있어요. 그죠? 뭐가 있습니까? 환경오염은 없앴어. 없앴어요. 못 내려와. 그죠? 하지만 여전히 있는 열분해 생성물, 독성은 있어요. 독성 생각해 놓으세요. 그죠? 또 여전히 있는 거, 저산소 상태, 질식에 대한 우려는 약간 있어요. 질식의 우려. 그래서 독성을 따져보자는 거지. 독성은 어디까지만 해라. 뭐하고 상충됩니까? 소화력과 상충돼요. 이걸 이해하세요? 이 소화력과 상충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가스를 많이 집어넣으면 불은 잘 거죠. 대신에 사람도 꺼지네. 이런 거지. 큰일 나는 거지. 그죠? 사람도 죽으니까 소화력과 상충되는 거야. 잘 이해해서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농도를 어디로 선정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사람을 대비합시다. 사람을 대비해서. 사람을 보면서 대비합시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따져볼게. 0부터 출발합시다. 쭉 올라가서 자, 여기까지는 피해가 전혀 없었어. 이 피해를 노아엘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안 죽네. 안 죽어. 여기까지 쭉 올렸더니 그래서 불 끄는 농도가 노아엘보다 낮게 있으면 정말 좋지. 이해됩니까? 요만큼 올려도 된다는데 여기서 불이 다 꺼지니까 얼마나 편해. 근데 약재마다 노아엘을 좀 더 높는 놈도 있고 더 많이 올라가야 불 꺼진 놈도 있는 거야. 사람 몸을 보니까 에이 안 되겠네. 무조건 안 되는 거. 야, 이건 실험도 하지 마. 로아엘이야. 로아엘은 무조건 피해가 생겨. 너 죽어. 심장에 질환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들. 잘 이해해야 되지. 그래서 따져보니까, 야, 이걸 뭘로 실험했냐? 단순하게 개를 실험한 거야, 개. 개 죽으면, 안 되겠네. 안 죽으면 되네. 이런 거지. 그러면 이게 사람하고 얼마큼 관계가 되는지 모르는 거야. 원래 실험을 사람으로 안 했지. 사람으로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개를 했어요, 개.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는 거지. 개하고 사람은 달라요. 흡수량이 달라. 야, 그거를 과학적으로 좀 바꾸자는 거. 그 어떻게 적용? PBPK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흡입했었을 때 혈관 내에 돌고 있는 양을 따지자는 거지. 이걸 갖다 보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면 여러분 전에 예를 들었었는데 식품 영양에서 제일 많이 해요, 이런 것들. 식품. 어떤 음식 섭취했는데 혈관 내에 피의 독성의 농도까지 따지는 거죠. 그걸 적용시키자는 거죠. 아, 그래? 적용시켜보니까 어떻게? 개한 데이터치를 가지고 개 피를 뽑아가지고 확인까지 하는 거예요. 개가 자빠지는 것까지는 여기까지 했는데 개 피를 뽑아가지고 사람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이게 나온 거지. 똑같이 개는 시험하는데 이해하세요? 개가 쓰러져. 요거예요. 개 피를 뽑아가지고 확인했어. 요거예요. 이해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약재가 나왔어? 야, 여기까지 해도 괜찮은 데가 나왔어. 여기까지. 이걸 갖다 우리는 PBPK 농도라고 봐요. 노아엘보다 높을 수도 있고 사이에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관점은 어떻습니까? 농도는 높일수록 소화력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4가지 약재가 나왔어요. 4가지 약재. 이 4가지 약재는 노아엘과 노아엘보다 약간 높은 것까지 적용시켜놨어요. 우리 법에 지금.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이해를 시뮬레이션 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얘는 그냥 실무 실험한 거예요. 자빠지면 죽는 거야. 따져놓은 거지. 요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PPK네 넘어가고요. 요거 나와있죠. 생리학적 약물 동력학이라고. 말은 좀 어려운데 그죠? 예. 인체 노출했었을 때 인체가 얼마큼 견디는지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해본 거지. 봅시다. 그 다음에 줄 톰슨. 뒤쪽 가서 한번 설명해야 되겠네요. 줄 톰슨. CO2에 대한 특징들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가스계 7번은 지금 PRD를 좀 더 중요하게 보세요. 가스가 어떻게 하면 왜 불이 안 꺼집니까를 고민하죠. 가스가 이렇게 실이 있고 가스는 이렇게 해서 가스를 분출하는데 그죠? 가스가 새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어떻게 환기 시스템 같은 게 있죠. 환기 이렇게 환기를 잘 안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배관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서 막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가스가 들어가면서 배관을 같이 넣어줘. 요만큼 닫히게 만들어요. 닫히게. 이런 것들에 대한 방식들을 PRD라고 불러요. 예, 정확한 명칭은 피스톤 릴리즈 댐퍼.
가스를 주입시켜서 닫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럼 가스가 다 새어나가면 열립니까? 여기 체크 밸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닫힌 문은 잘 안 열리게 돼 있지. 문제는 뭡니까? 가스를 넣어볼 때만 테스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 그 기계식, 기체 압력식이라 불러요. 압력식. 얘를 좀 개선하자는 것이 전기 모터로. 평상시도 테스트 해보자. 그런 형태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보고 있다. 보시고, 리퀴드 풀은 한마디로만 적어 놓으세요. 메뉴에. 많이 저장하면 쉽게 터져요. 이렇게 적으세요. 한마디만 적으세요. 리퀴드 풀 줄쳐놓고, 많이 저장하면 쉽게 터져요. 이렇게 적으세요. 그 말만 기억나면 돼. 그 다음 짜맞추기예요. 전부 다. 그죠? 용기가 정해져 있어요. 용기가 정해져 있어요. 용기를 저장하는 형태를 충전비, 충전 밀도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용기에 최적이 있었고요. 용기 최적. 저장량이 있겠죠. 저장량. 그죠? 얘는 저장량을 꽤 많이 높여놨어요. 불이 나네.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어떤 놈이 더 쉽게 위험해질 것 같아요? 어떤 놈이? 왼쪽이 훨씬 위험하지. 그게 따져보자고. 따져보는 거. 밑에 보니까 밀도의 상태 보입니까? 온도 대비했었을 때 어떻게? 많이 저장한 놈, 작게 저장한 놈. 되겠습니까? 압력이 얼마큼 팽창하느냐. 나중에는 이거예요. 그죠? 여유 공간이 있고 없이 터지게 되면. 그래서 제한적인 선이 어디까지입니까?를 따져보는 거. 이게 바로 리퀴드 풀이라고 하는 상태도. 이건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거 좀 더 길게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그래서 리퀴드 풀은 두 가지로 정리했으니까 둘 다 잘 된 답이었어요.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로 9번도 넣었어요. 가스관의 선택 밸브. 우리가 이제 기존 체계는 없는 부분이죠. 기존 체계는 이 내용을 실을 수도 없고 잘 모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겠냐. 그래서 지금 이제 넣었으니까 추가 자료로. 그래서 강도, 내압, 기밀, 기능 시험. 제가 이번에 해봤댔죠. 제 현장에서 선택 밸브에 대한 개방 시험 이런 것들 해보니까 반드시 안 해보면 참 절단 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선택 밸브를 어떻게 개방하느냐 이런 것들, 강도가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이런 것들 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지금 보고 4번의 기능 시험은 별표를 한 개 더 하세요. 선택 밸브도 어떤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 뚜껑이라고 하는 형태는 어떤 압력일 때 열립니까? 하는 거예요. 이 압력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줄쳐넣으세요. 1메가파스칼 정도 이내의 압력에서 개방이 돼야 돼요. 밀어 올리는 가스로.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해왔던 시험들은 다 뭡니까? 라면 이 바깥쪽에 있는 레버, 요걸 막고 있는 레버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레버. 요 레버가 있어요. 레버. 이 레버라고 하는 부분이 열리는지만, 이 기능이 이렇게 없어지는지만 본 거예요. 그죠? 가스를 집어넣으면 이렇게만 테스트했으면 되겠건. 그죠? 요 눌려져 있는 형태를 없애는 거. 그러면 자체 압력으로 열리는지는 테스트 안 해왔던 환경이었어요. 그걸 누가 증명해 줬습니까? 삼성에서 했습니다. 나중에 크레임 들어오겠는데. S모 중소기업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기흥 공장에서 얘가 못 밀어내는 만큼 연결 부위가 탈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실 전체 다 작살나고 벽체 파괴되면서 복도에서 두 분이 돌아갔어요. 그죠? 그거 한번 해서 필요한 시험이다. 넣어봤습니다. 보고 넘어갔네요. 25점짜리에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개요와 결론은 항상 비워둔 채로 내용 암기에 충실하는 반으로 유지하세요. 일단은 텐스를. 그죠? 개요 짜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묻죠. 개요 짜기 너무 힘들다. 본문은 외웠어요. 아니, 본문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본문부터 외우세요. 이러면서 내가. 개요는
개요를 걱정할 나이란다. 점수대가 되면 그건 이제 한 50점대 중후반부터 하면 돼요. 그냥 정의 3개 적고 해도 점수는 50점대 넘어갔습니다. 아, 이제부터는 왜 쓰는지 고민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뭐, 본론도 못 외웠는데 개요가 안 짜져서 못 다, 그럼 공부하기 싫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뭡니까? 첫 글자 1, 2, 3 이렇게. 개요, 본론, 그 다음에 결론인데. 얘로만 점수 받거든요. 거의 다.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엉망 있는데 본론을 잘 적었어. 아, 얘가 합격 범위 내는 들어가는데 합격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해야지. 이거 아니었어. 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럼 시작을 고객님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세요. 그냥 여기서부터 공부하면 되지. 왜 이게 잘 안 된다고 자꾸 고민하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넘어가고 CO2 3번은 무조건입니다. 4번도 그렇고 3번 4번은 설명을 하는 게 아까워요. 시간이. 그냥 그 시간까지 외워놓으세요. CO2의 농도에 의한 유도식과 4번에 나오는 지금 불활성 기체, 할로겐 화합물에 대한 약재량 계산식. 얘는 유도의 가스계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무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대로 따라 적었었을 때, 아, 이게 이 흐름이 안 맞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건에 대한 질문은 되는데, 이거 뭐 외워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요게 이렇게 어떻게 넘어갑니까?에 대한 질문만 필요한 거. 그런 거죠. 3번, 4번은, 지난 시험 나와서 무관하게 또 외우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답 2개를 한번 잘 비교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른 자료 때문에 좀 늦어졌네요. 제가 이제 원래 목표는, 한 15분까지. 그죠? 한 45분에서 30분에서 45분 정도의 짧은 문제풀이가 목표였는데, 항상, 이 방식이 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시기를 좀 바꿔야 되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네.